월요일마다 만나는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호 관세 협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혼선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성일 경제 전문 기자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 협상 과정을 좀 다시 돌아보면 네. 조선업이 큰 역할을 했던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가라고 부른 조선업 한미 협력 프로젝트가 관세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배경에는 몰락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군함과 상선 수백 척을 건조해낸 힘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지난 80년 동안 조선산업에서 존재감은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반면 1974년 유조선 2척을 건조하면서 시작된 우리 조선업은 2010년대에는 규모로 세계 1위에 올라섰고 지금도 최첨단 선박 건조에는 압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현재 조선업 세계 1위가 바로 중국인데요. 하지만 당장 작업 인력을 비롯해서 무너진 선박 산업의 기초를 세우고 또 군사력 증강에도 활용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협력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협력을 위해서 미국 의회는 해외 기업 소유 조선사에서 만든 상선의 국내 운항을 막는 법, 또 군함의 일부, 블럭까지 해외에서 건조하지 못하게 막는 법에 동맹국을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실사한 그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미국에는 기본적 기술 인력의 명맥이 끊겼고요. 건조 속도, 비용을 따지면 한국 조선소가 한 4~5배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서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좀 맞았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상업용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함까지 만들게 되면 군사협력 분야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기업 국가가 군함도 잘 만들 수밖에 없겠죠. 평시에는 화물을 나르는 배를 주로 만드는 인력이 전시에는 군함을 만들고요. 이 배는 배의 기본적인 기능에 무기를 장착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중국이 조선업 1위로 올라서는 과정을 봐도요.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에 해군력 강화에 본격 나선 것과 이 궤를 같이 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 군함 발주를 줄인 미국은 남아있던 조선업 기반마저 무너뜨렸고요.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군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이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거죠. 조선업 규모 1위에 올라선 중국은 이제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 건조를 할 만큼 성장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이 같은 산업 격차가 군사적 위협으로 이어진 현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우리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조선업 관심 표명했을 때 뉴스석 경제시간에서 소개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를 메우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향, 이제 관세 협상을 계기로 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상호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10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부여가 되는 겁니까? 이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공장이 있으면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공장에서 만들면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한 건지 아니면 미국에 투자한 회사의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구제안을 제시한 건지가 아직 불명확해서 그런 거죠.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요. 텍사스에 공장을 가진 삼성전자 또 일리노이에 공장 짓고 있는 하이닉스 모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업체인 대만 TSMC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우리에게 남은 걱정은 우리 기업이 가진 베트남 또 인도 공장에서 만든 전자 제품이 어떻게 될지, 경쟁업체 애플의 중국 공장 제품의 관세는 어떻게 될지인데 이게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다는 얘기죠. 네, 상호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일본에서는 또 난리가 났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세율 15%라고 협상한 걸로 알려졌던 일본에서 한번 전국을 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동차를 예로 들면요. 미국 정부가 관보에 15%가 아닌 기존 관세 2.5%에 15%를 더한 17.5%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특례 조항에 적용을 받는 이유, 또 2012년 발효된 FTA에 따라 같은 계산법을 따라도 15%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우리보다 일본이 더 불리해졌기 때문이죠. 일본 관료들이 미국으로 당장 날아가서 항의를 한 뒤에 수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합의문을 쓰지 못하고 또 미국이 해석하는 대로 따르라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가진 위험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좀 돌아봐도요. 그동안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안보 이슈부터
농수산물 시장 개방, 또 디지털 시장 이슈 등 상호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전방위 요구가 마무리됐다라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달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까지 긴장 속에서 준비하고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잘 대비해야겠네요. 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